도판에서 이게 도판이 뭐냐 하면은 이 어떤 영성, 어떤 명리 철학 이거 다 도판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 도판 이 도 계열의 UFC라고 이제 저는 표현을 하는데 도 계열의 UFC 태권도, 유도, 합기도 다 모여서 진짜를 겨루는 UFC 이 도판에서 진정한 현자와 사기꾼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도판 제가 이런 얘기를 써놨죠. 언제나 도판, 마음 공부의 영역 도판과 돈판, 투자를 비롯한 돈 관련 영역은 항상 사기꾼들이 득실되고 있으니 조심을 해야죠. 여러분들의 영웅적 여정 가운데 숨어있는 많은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브라이언 와이즈라고 하는 이 영성계에서는 꽤 유명하신 주로 이제 사후 세계의 어떤 영성 세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신 미국의 정신과 의사신 정규 정신과 의사세요. 이분이 영성과 관련돼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련된 정보를 얻을 때 늘 이 기준에 맞춰서 살펴봐라. 사실 이것도 초보들을 위한 거죠. 어느 정도 이제 자기 레벨이 있으면 자기가 분별하겠지만, 자, 판단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가 어떤 정보를 얻었다. 특히 마음 공부, 영성 공부, 이 명리, 뭐 타로 또는 뭐 각종 여러 가지 분야의 공부를 하는데 가르침이 옳다고 생각되는가? 물론 뭐 옳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좀 더 들어가 보죠. 이 부분이 참 중요하죠. 사랑과 연민, 비폭력을 전파하면서 두려움을 누그러뜨리는 데 기여하는가? 사랑과 연민, 비폭력을 전파하면서 두려움을 누그러뜨리는 데 기여하는가? 이거의 반대는 뭘까요? 사랑과 연민의 반대, 증오. 비폭력의 반대, 폭력을 전파, 증오심을 유발시키고 폭력을 전파하면서 두려움을 누그러뜨리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증폭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정보는 도판의 사이비 정보다라는 겁니다. 많은 아주 흔한 거죠. 너 내 말 안 들으면 지옥 가. 너 내 말 안 들으면 지옥불에 떨어져. 이거 똑바로 안 하면 너 큰일 나. 너 돈 가지고 와서 뭐 좀 해. 자, 다음 두 번째.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신성한 영혼으로 바라보는가? 아니면 이런 인간은 쓰레기, 이런 인간은 죽여야 돼. 외국인들은 발도 못 붙이게 해야 돼. 내 밥그릇 뺏어가는 저 인간들, 저 계급, 저 세력, 저 노동자, 저 귀족, 저것들 죽여, 저것들 죽여, 저것들 죽여, 죽여 하는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거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 더 잘나고 못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한 배에 올라타서 함께 노를 젓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가? 아니면 나는 노 젓고 있는데 저 인간은 저짓하고 있네. 뭐 이런 쪽으로 차별, 분별을 얘기를 하는가 하는 거죠. 자, 스승으로서의 길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깨달음을 얻는 것은 각자의 몫이라고 얘기하는가? 특히 저는 이 5가지 항목 중에서 요 항목이 참 마음에 들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보는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신성한 영혼이라고 보는가? 또 그 위에 있는 내용이죠. 사랑과 연민, 비폭력을 전파하면서 두려움을 누그러뜨리는 기여하는가? 이거에 반대되는 거는 우리가 요즘 유튜브에서 정말 흔하게 오고 있는 증오를 폭발시키고 있는 방송들이죠. 근데 아주 신기하게도 그 근래 유튜브에서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 그게 아주 극심했는데 이제 올해, 작년, 재작년 아주 극심했는데 엄청나게 그냥 근거가 필요 없어. 그냥 누구를 까, 누구를 욕해, 누구를 비아냥해. 쉽게 말해서 일면 대리만족 시켜줘. 뭐 흔하게는 마초니즘을 자극하는 여성 비하. 그 다음에 또 반대되는 이제 페미니즘의 이제 되게 조속한 표현들. 그 다음에 소수자 학대. 아, 저 병신들, 아, 저 호모들, 아, 저 이태원에 있는 저 지저분한 인간들, 뭐 이런 식으로. 아, 이태원, 그거 저기, 이태원에 있는 그 성소수자. 그러니까 때려도 문제 없는 사람들, 주로 약한 사람들이 그 누구를 많이 비하하냐면요. 내가 괴롭혀도 반항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아요. 대표적으로 옛날에 그게 누구냐면 여자예요. 옛날에는 여자는 탄압하고 때려도 뭔 소리 못해요. 요즘엔 잡혀가죠.
그래서 예전에 택시 기사들이, 참고로 저희 아버지가 택시 기사였어요. 택시 기사 저 비하지 않습니다. 저는 택시를 탈 때마다 다 택시 기사님이 제 아버지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이제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그 징크스 있잖아요. 아침에 첫 손님으로 안경 쓴 여자 타면 재수 없다. 그게 안경 쓴 여자라는 게 뭘 상징하냐면 똑똑한 여자. 나보다 똑똑한 여자 재수 없게 생각하는 마초니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보다 뭐 내가 때렸을 때 악소리 하지 못할 사람들을 괴롭힘으로 인해서 대신에 대리만족이나 결집력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국가적으로 벌어진 사건이 독일의 히틀러죠. 이게 국가적으로 벌어진 사건이 유태인이라고 해서 그 당시 유럽 사회에선 유태인이 살짝 공적이었어. 왜? 그 소수의 유태인이 그 유럽의 부의 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돈 없고 힘든 사람들이 다 유태인을 저 새끼들이 부자가 되니까 내가 가난한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히틀러가 아니나 다를까 야 유태인을 때려 유태인을 죽여 그게 선이야 인종차별까지 이제 나오게 아리아인 외에는 다 하등한 것들이야 이 지구상의 하등한 것들을 다 멸종시켜야 신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세계가 생길 수 있는 신까지 팔았죠. 이제 신은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보는데 말이죠. 자, 사랑과 연민 비폭력. 근데 반대로 증오를 조장하고 있는가, 폭력을 조장하고 있는가,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는가, 두려움 파리를 하고 있는가, 두려움.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이런 거 다 두려움 파리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영화에서 제가 되게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있는데, 이 호텔 르완다라고 하는 영화인데, 르완다 내전이라고 해서 르완다에는 투치족하고 후치족의 종족 분쟁으로 인해서 후치족이 일어나서 투치족을 죽이고 투치족이 일어나가지고 후치족을 죽이는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는데 이것도 이제 외세 식민 지배에서 소수민족을 중심에 세워놓고 다수민족을 탄압하게 어떤 차별적 제도를 펼쳐가지고 그 평화롭게 살던 종족 간에 큰 반목을 일으켜버린 사건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외세가 식민지를 물러나고 이제 야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이제 갔어. 벨기에가 식민 통치를 끝내고 갔어. 1960년대. 그랬더니 이제 쌓여있던 종족 분규가 빵 하고 폭발했는데 1990년대에 일어났던 이 르완다 내전 사태 때 수많은 학살이 일어났는데 그 르완다 내전에 대한 영화, 이 영화를 보면 첫 장면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당시에 후치족과 투치족의 분노와 갈등을 조장하는 라디오 방송이 흘러나와요. 이 영화의 제일 첫 장면이. 그래서 이 주인공은 당시 기득권 족속이긴 했는데 이것들 왜 자꾸 사람 죽이라고 왜 이렇게 선동질을 해 하면서 라디오를 탁 꺼버리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이 라디오에 선동된 사람들 후치족을 죽여라! 투치족을 죽여라! 그들은 그동안 외세에 붙어서 우리의 피를 빨아왔다! 다시 균형을 잡으려면 그들의 피로 복수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얼핏 말이 되는 것 같으나 복수와 폭력과 증오와 분노를 조장하는 방송,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집단적인 폭동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데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들어선 정권에서는 일체 보복을 못하게 하는데 왜 보복을 하려고 봤더니 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죽였고 학생이 학부모를 죽였고 옆집 아저씨가 그 옆집 사람을 죽였고 뭐 이런 도무지 이건 잘잘못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폭력이 난무를 했다. 근데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이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그러한 무지막지한 살해의 이 카니발에 동참하게 된 것은 바로 그러한 선동질이다 같은 거죠. 선동질이죠. 선동한 인간이나 선동당한 인간이나 잘잘못을 따지기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 이런 도판에, 이것도 도판이죠? 명리, 마음공부 다 도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도판에서 분노, 증오심, 폭력, 이거를 조장, 공포심 유발 이런 거는 여러분은 피해야 됩니다. 내 진동수를 쭉 낮추는 진동수가 낮아지면은 재수가 없어요. 정말로. 이것도 협박인가? 죄송합니다. 근데 자기 진동수는 자기 컨디션은 자기가 관리하십시오. 자기가. 제가 늘 산기도를 가서 제 내면 의식을 활짝 열고 최고의 기도는 이겁니다. 저를 만난 분들 앞으로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앞으로 잘 될 사람만 저한테 오게 해주시고 저를 만나고 나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를 만나고 간 사람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 만나고 잘 될 사람들만 저와 인연 맺게 해주십시오라고 살짝 반칙 같지만 그래도 좋은 주문을 외우면서 저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저는 늘 산기도를 가서 그 주에 또는 그 달에 저하고 상담하신 분들의 무운을 기원합니다. 그분들이 잘 돼야 내가 잘 된다. 다 내 마음에서 튀어나오신 나의 분신들이다. 그들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내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나도 이제 신경을 써야죠. 내 내면 깨끗이 해야 그분 잘 되는 거고 또 그분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고 하는 거니까. 한번 인연을 맺어지면 이게 양자역학에서는 인연을 맺다라는 거를 양자 얽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양자가 한번 얽히게 되면은 그 서로 관계성을 맺게 된 두 개의 양자 전자는 아무리 백만광년 떨어져 있어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더라 같은 거예요. 양자 얽힘을 우리 인간 사회에 비유를 하자면 나하고 인연 맺게 된 사람, 뭐 잠시 30분이라도 얘기를 했거나 잠시 5분간이라도 얘기했거나 반갑습니다라고 악수라도 한번 했거나 뭔가 내 인생에 얽히게 된 사람, 아주 강하게 얽힌 사람도 있고 스쳐 지나가듯이 얽힌 사람도 있고 저는 뭐 매일 제 상담 고객들과 만나니까 그들과 얽히게 되겠죠. 서로 얽히면 그 다음부터 관계성이 생겨서 내 문제가 그 사람들 문제가 되고 그 사람들 문제가 내 문제가 됩니다. 내가 중심을 잃으면 그 사람들 눈에 내가 휘딱 흘려가는 거고 내가 강한 기운을 가지고 중심을 잡고 있으면은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 기운을 상승시켜서 그들의 기운을 올려줄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처럼 큰 임자일주, 큰 물이나 저 같은 갑인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몇 가지 옆에 샘플로 축술미 사주를 잘 활용한 예들을 좀 보여드리는데요. 자, 이 사주도 축술미죠. 축술미. 미토, 축토, 술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축술미를 다 가지고 있는데 지지에 이 축술미를 하나로 모아주는 삼자합이 없으면 아주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럼 이게 혼란이죠, 혼란. 혼란이 통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인데 이분은 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축술미 꼼짝마, 차렷! 지금 하고 있죠. 축술미 차렷! 하고 있습니다. 축인, 남합, 인술, 합 하면서 합으로 모아주고 있습니다. 저 골치 아픈 미토는 좀 멀리 가 있고요. 축술미가 전부 비겁입니다. 그럼 이 사주는 서로 성향이 다른 겁재들이 우선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인성이 하나네요. 그럼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은 전부 다른데 그들의 생각은 하나군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과 한 가지 생각을 하고 있군요. 특히 겁재들인 기미와 축토의 생각을 같이 하고 있군요. 그렇죠? 근데 나는 그럼 이 사주는 이렇게 축술미 사명, 특히 축미충하고 있는 서로 대립하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의 마음을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인성이 천간에 나를 바라보거나 인성이 지지에 나하고 부딪히게 되면은 인성 수용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이 사주는 그러면 서로 축미충하고 있는 다양한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들의 마음을 수용합니다. 수용하고 그들의 마음을 갖고 들어와서 그들의 마음을 내가 다룹니다. 그들의 생각, 마음을 다루는 사람. 합으로 갖고 와서 고쳐주는 사람 정도 보면 되겠죠. 나쁘게 쓰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조종하는 사람이고 좋게 쓰면 이 사람들의 사회에 충미충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고쳐주는 사람도 되겠죠. 근데 임수리가 딱 정임합으로 붙여가지고는 술토에서 근을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뭐 정화를 망가뜨리려고 지금 갖고 오는 건 아니네요. 야, 정화가 지금 임묘 자리에 올라가 있으니까 야, 술토로 내가 따뜻하게 데워줄게 라고 하는 모습이죠. 이분은 의사입니다. 어떤 의사일까요? 서로 오락가락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져와서 고쳐주는 의사입니다. 어떤 의사일까요? 정신과 의사, 딩동댕. 맞습니다. 정신과 의사십니다. 신기하죠? 정신과 의사. 정신과 의사도 되고요. 좀 다단계 마케팅 하시는 분도 할 수 있어요. 인성 갖고 들어와서 물건 좀 사라. 마음을 끌고 와서 이 제품 사라! 라고도 할 수 있어요. 뭐 쇼 호스트도 할 수 있어요. 이 사주는. 뭐 대변인 같은 것도 할 수 있죠. 사람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자, 제극인은요, 잘 쓰냐 못 쓰냐에 따라서 제극인이 있으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거 구별 안 돼요. 제극인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이제극인은 지금 잘 쓰고 계신 케이스인데, 자, 보자고요. 제극인이라는 거는 사람들의 마음을 극하는 거잖아. 심하게 극하느냐, 살살 극하느냐에 따라서 살살 극하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 세게 극하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 일단 재성이 인성을 조종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현타를 준다. 현실적 방향을 마련해 준다인데, 그러면 제극인을 나쁘게 쓰면
친구를 속여서 물건을 팔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내 물건 20만 원짜리를 그 친구한테 30만 원에 팔았다. 뭐 이런 것도 되는 거고, 좋게 쓰면 한강다리에서 자살하려고 있는 사람을 설득하여 다시 삶의 의욕을 갖게 해 주었다.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의 마음을 고쳐서 그 사람의 마음이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 주었다. 뭐 이런 것도 제극인의 일종이라고 보는 거죠. 어떤 판단이 필요한 해롱해롱한 사람한테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다. 자, 또는 마음이 외로운 사람을 즐겁게 해주었다. 이것도 제극인이 될 수 있죠. 잘못 쓰면은 인성을 재성, 사람의 마음을 갖고 와 재성으로 갖고 들어왔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이건 뭐 물건 잘못 팔았다. 친분을 이용하여 보험을 팔았다. 뭐 친분을 이용하여 뭐를 팔았다. 뭐 이런 것도 되는 거고. 자, 그런 요소입니다. 자, 이분은 정신과 의사세요. 그럼 이 사주를 되게 잘 쓰신 케이스다. 사람의 마음을 가져오는 사주. 근데 충미충 하고 있어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는 사회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주. 그러면서 지지에서는 야! 니들 싸움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면 이런 사주 형태는 환자가, 이분이 정신과 의사거든요. 환자가 의사 앞에 딱 서면 뭔가 모를 이 사람 말은 들어야 될 것 같아.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래. 이 사람 권위 있는 사람이래. 이 사람 말은 들어야 될 것 같아. 이 사람이 나를 목극토해 줄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마음을 훔쳐가. 그 사람이 막 맞는 말만 해. 아, 맞아요, 선생님, 맞아요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오는, 그러니까 나한테 오는 손님들은 대체로 시어머니가 너무 미워요, 자식이 너무 미워요, 친구가 너무 미워요, 나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이렇게 대결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같이 나도 아파요, 너만 아프냐, 나도 아프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죠. 지금 이 사람들을 다 가지고 와서 마음 치료를 해주고 있는 정신과 의사신데, 좀 특이하게도 이분은 양방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 한방 정신과 의사하십니다. 저는 이 명의 상담업을 하니까 정말 다양한 직업의 분들을 만나는데 나는 한방 정신과가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 한방도 정신과가 있어요. 한방도 정신과.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마음 상담을 해주고, 그래서 이분은 뭐 한방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그 어지러운 정신을 해결해 주시는 한방 정신과 의사신데 상당히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무인일주 볼 때마다 멋있어요. 무인일주 멋있습니다. 아주.